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통상 전략이 한국에게는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관세 협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에는 당장 15%의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한국은 일찌감치 FTA 재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털어냈습니다. 일본은 백악관 정상회담까지 열었지만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일본에 대한 수정 관세는 5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협상이 끝난 줄 알았던 일본은 추가로 50일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일본 언론에서는 애초에 회담을 왜 했느냐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처지였음에도 비교적 빨리 협상을 매듭지어 15% 수준에서 관세 문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한 결과 큰 혼란 없이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며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통상 압박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에 의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방위비 증강과 무기 생산 확대를 언급하는 등 트럼프의 동맹 압박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라는 해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홍콩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대중 압박을 다소 풀 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대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은 불안을 느껴 재빨리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전투기와 호위함 등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며 한국과 모범적인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며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가 붕괴한 이후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동남아 최대 무기 공급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자국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나고 국제 제재로 첨단 부품 수급까지 막히면서 무기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사면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까지 뒤따르자 이 동남아 각국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완벽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가격, 품질, 금융지원, 납품 속도입니다. 돈이 부족한 나라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저리 차관까지 제공하고 방위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에게는 과감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지원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꺼리는 기술 이전 조건도 한국은 비교적 개방적이라 동남아 국가들은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윈윈 협력이라며 한국을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지역 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자국 안보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승승장구하자 중국은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 빈자리를 노리고 무기 판매를 늘려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동남아 무기 수출액은 5년 새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품질 문제도 드러나 태국은 2017년 중국산 잠수함을 사기로 했다가 엔진 결함과 독일의 수출 승인 거부로 좌초됐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전투기의 성능에 불만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동맹이지만 1979년에 국경전쟁까지 치른 중국을 여전히 경계해 중국제 무기를 꺼립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봐도 중국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모양새여서 베트남의 불신은 깊습니다. 미국 펜타곤은 향후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경고했는데 대만과 인접한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베트남 당국이 하나 디펜스와 접촉해 K9 자주포 도입을 타진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미 인도는 국경 분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K9 자주포 성능에 만족해 추가 도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에 가장 시달리는 나라답게 FA-50 전투기, 호위함 등 한국 무기를 다수 들여왔습니다. 베트남 역시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 등 한국 기업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고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K방사는 주문이 폭주해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될 지경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을 주요 전차 자주포 공급원 1순위로 보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는 발빠르게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조 단위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납품도 빠르니 유럽 다른 나라들도 한국산 도입에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의 이면에는 돈 문제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남아나 신흥국들과 방산 계약을 맺을 때 대금 회수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국을 수년째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니와의 잠수함 계약금 일부도 아직 미지급되어 대우조선해양이 선투자한 부품비 수백억 원을 떠안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장비 인도 대금 지급이 순조롭지만 폴란드가 상당한 국채 부담과 경제난을 안고 있어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시 장비 가격의 30%만 선수급으로 지급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나머지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이집트에 수출하기로 한 K9 자주포 역시 아직 계약금 입금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건은 현지 절차 문제가 얽혔다고 하나 국제 방산 계약에서는 이처럼 변수가 많아 한국이 돈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과거 베트남에서 인프라 공사를 따냈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고도 현지 관료주의와 지연 전략에 막혀 대금 회수가 늦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타격을 받은 베트남은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부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과 조 단위 방산 계약을 맺는다면 만일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성금 비율을 높이고 확실한 지급 담보를 확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방산 수출은 좋지만 돈 떼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한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부자 나라들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 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강해졌는데도 미군을 공짜로 쓰고 있다 라며 방위비로 약 10조 원을 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아 트럼프의 눈밖에 났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당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이 카드를 거론하자 미국조차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국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수건사업으로 미국도 쉽사리 응하지 않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공개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전자권 반환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어 한국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5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트럼프 때 이루어지자 한국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측은 미국 돈만 덜 들어가면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하고 실질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며 전자권 환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1년 내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 SLBM, 원전 24기, 플루토늄 잠재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심하면 6개월에서 1년 내 핵탄두 생산 가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여부가 변수지만 트럼프의 성향상 반대 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거나 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한국 편을 들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추진하며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주변국 반발에도 미국 뜻을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을 최악의 위협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을 활용하려 해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도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러시아도 북한 지원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도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프랑스 주도의 독자 핵억지 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직 NSC 보좌관 후커, 카토 연구소 등 이 북한 문제를 위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을 지지하며 일부는 차선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위협 속에서 한국을 핵무장시켜 동북아 방위를 맡기고 미국은 대만에 집중하려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북한 밀착은 핵무장론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 동맹 조약을 추진하자 중국은 불편함을 드러냈고 대북 물자 통제와 제재 동참 기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첨단 군사 기술, 에너지 지원을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ICBM 핵탄두 기술을 넘기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가능해져 미국 내 한국을 핵무장시키려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자라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택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을 잃고 제재 속 장기 고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북한과 손잡아 한국을 잃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려 북한 침공 계획이 없지 않느냐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T-86 전차, 구형 자주포, 천무 다용장 로켓 등으로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한국 핵무장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K방사는 폴란드, 동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K방산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 리스크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기술을 줘도 이 부품망, 인력 양성이 필요해 단기간 복제는 불가능하고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의 거래 외교와 국제 정세 변화는 한국의 국익 수호와 자강 전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 강국인 한국은 방산 수출 강자로 부상했고 전자권 환수와 핵 억제력 확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경제, 안보 양면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